저번 시간에 이어서, 물권 분석을 할게요. 이어서. 기획이란 말 되게 좋은 말이에요. 작업이란 말 되게 좋은 말이야. 근데 뭐, 작업한다 그러면은 나쁜 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놈이, 우리 작은 녀석이 공교롭게도 작업치료학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하고 처음에 갔는데, 야, 작업? 느낌 안 좋아. 우리도 그래요. 가서 작업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물건 작업하라고 그러지. 진짜 좋은 말이에요. 작업이란 말이. 근데, 안 좋게 쓰이는 거지. 기획? 안 좋아. 뭐 그런 영향이고요. 대신 이것처럼 길이 있다. 허가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 굉장히 좋았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왜?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사전에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건부로 하니까. 그때는 뭐 할 말이 되는 거야. 대부분 조건부로 잘 안 해주거든. 토지 사용 승낙서 해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코칭을. 토지 사용 승낙서 해주면 거기에 핵심이 뭐야? 토지 사용 승낙서의 핵심이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감 떼어주면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되는데 인감 떼어주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옛날에 보증 썼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서 신원보증 뭐 이런 것들 있죠. 지금이야 보증보험이지만 예전에는 뭐 은행 같은 데 들어가려면 해야잖아. 그런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왕산리인데 없네. 주변에 아무것도. 일단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집이 많든지 공장이 많든지 그러면은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 공장이 많으면 공장을 지으면 업무용을 지으면 되는데 또 주택이 많으면 주택을 지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땅은 불리해요. 내가 만약에 주택지로 해서 했는데 주변에 공장 들어와봐. 그 사람 다시 오겠어요, 나한테? 저런 땅을 해줬냐고. 지가 올랐는데. 안 돼. 그거 떠나서, 입지나 이런 것들은 떠나서 이 물건 자체만 분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지목은 농지고, 1구이고, 이것도 상한가에 걸리네. 공시가는 세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수도법, 뭐 일권역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수변구역도 아니니까. 이런 거에서 조용하게,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전원주택이요? 용인시 자연녹지에서 가능한 게 뭔지를 봐야 되겠죠. 혹시 용인시 조례 갖고 오셨나요? 27페이지? 예, 별표 16. 자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갖고 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조건이 있죠. 상수도가 보급되며 폭 6m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에 접하거나 그 도로에서 연결되는 건축법에 따른 폭 6m.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 너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있죠. 이게 지자체에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 다세대나 다가구를 지을 수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고 이종은 근린생활시설 중에 뭐가 안 돼요? 단란주점. 뭐예요? 무슨 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더? 몰라. 뒤에 있잖아요. 보세요. 예. 이제 알겠죠? 예. 그것만 안 되는 거예요. 단란주점만. 이중구생 다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제조업소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 럭셔리하게. 여기 오면, 절대 계약 안 하고는 못 나가. 예? 럭셔리하게 1층에서 숙박까지 시켜줘.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잖아. 스크린도 하나 만들어. 2층에. 아예 그냥 묶고 살게. 다 되는 거예요. 땅은 몇 평? 792. 불편하네. 237평. 239평. 예, 240평이네. 240평. 240평. 찍었는데 틀렸다. 예, 240평. 240평이면 어떻게 줘요? 20%. 몇 평? 바닥. 50평. 50평 지으면 되잖아. 없죠? 50평에 몇 층까지 줘요? 100%짜리잖아요. 2층 반. 2층 반. 오케이? 50평, 25평 이렇게 지어서 앞에는 테라스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맨날 저녁에 옥상에 고기 구워 먹는 거야. 예? 1층 높게.
지어서 하고 2층도 높게 2층 위에 옥상이잖아요. 3층엔 내 숙소, 그 앞에는 바베큐. 당분간 개발 주변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막 노는 거죠 뭐. 됐죠? 뭐 그런 것들이 다 돼. 애지가는 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음식점, 휴게 음식점도 다 된다고. 그리고 또 보니까 장례시설이 되네요. 장례시설. 간장 넣기 28페이지 보시면 장례시설 되죠. 네. 옛날에는 그 반려동물 화장장이 동물 및 동물식물 관련 시설로 그러니까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들어갔어요. 동물사체 처리업 뭐 이런 걸로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장례시설로 들어가 있죠. 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네. 일단 자연녹지라는 그 용도 건축물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긴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었을 때 얼마 정도 팔 수 있을지를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주변에. 근데 이제 불리한 게 뭐냐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거 개발하면 하고 여기 기본적인 관 같은 거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진입도로 규정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네. 나머지는 뭐 특별히 될 건 없어요. 뭐 주변이 뭐 했어야지 뭐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주변이 아무것도 없어서 먼저 하시는 게 낫죠. 네. 나는 진짜 조용하게 뭘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얘기했지만 중개의 시작이 물건 확인이에요. 네? 중개 시작이 물건 확인인데 물건 확인은 이렇게 공적 장부로 확인하는 거, 또 이제 공적 정보, 사설 정보, 뭐 포털 지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임장, 현장을 꼭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돈이죠. 좋은 물건이 나오면 현장을 탁 가보는 거예요. 가보셨어요? 네. 가봤더니 아무 답이 안 나오죠. 가서 뭘 찾냐? 이런 경우에는 배수로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 기존 도로에 우수가 없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도로에 우수가 없을 거야. 우수를 쓸 만한 이유가 없은 거예요. 그냥 버려도 되는 거야. 농사 짓는 사람은 상린관계에서 위에서 버리는 물은 밑에서 받아주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관로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어디로 들어와요? 북쪽에서 들어와요? 남쪽에서 들어와요? 둘 다 돼요? 이쪽이 더 낫겠죠? 응? 그러면 여기에서, 자, 차 타고 여행을 가실까요? 이게 아래쪽이네. 아래쪽이잖아요. 자, 보세요. 바닥에 매설된 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다 연결해야 되겠지. 네? 맞아요? 네. 그래도 있네. 배수로. 네, 배수로가 있죠. 물은 뭘로 가야 돼요? 지하수 먹어야지, 지하수. 네? 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잖아, 맨홀이. 이 정도 보여야 되는데, 여기 뭐 있을지 모르겠다. 보자. 보여?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응? 뭐, 너무 많이 왔는데? 빡.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서 봐라. 예? 화질이 좀 떨어지네. 이게 딱 글씨가 보이면 좋은데, 예? 우순지, 오순지. 예? 우수는 구멍이 뚫려 있고요. 냄새가 올라와도 돼. 오수는 딱 막혀 있어. 그리고 잘 발로 비벼보면 오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근데 그것만 맹신하면 안 돼요. 가끔가다 맨홀을 그냥 갖다 덮어놓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주워다가 갖다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그게 오수인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 오수라고 써 있는데 우수 맨홀을 했다가 오수 뚜껑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별걸 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야 네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나 여기까지 얘기해 줬어요. 실제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됐죠? 뭐 여기는 그 정도 이 물건은 뭐 없어요. 뭐 수지 분석은 아까 말한 대로 건축비 그 정도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지을지 몰라요. 최대한 활용해서 지을지 아니면 쬐끄맣게 지을지 아니면 단독주택을 짓고 살지. 다음 거 흥합니까 한번 보죠. 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흥암리 44-97. 좋아요. 물 보여. 물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이런 건 뭐예요?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응? 이런 모양이. 나무가 쫙 있어요. 산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런, 예? 번면. 맞아요, 번면. 삐알이야. 이런데.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약간만 평평하면 다 뭐래도 다랑이 논이라도 만들어서 썼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위치인 거야. 응?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길게 다랑이 논이라도 만들었겠지. 물 옆인데. 근데 그것도 못 만드는 지역. 그래서 여러분이 문화재 같은 거 검토할 때 고지도를 봐야 되는 거야. 1970년 이전에 항공 촬영한 사진 같은 거. 거기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응?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밭이나 논이야. 그리고 밭보다는 논이야. 쌀이 귀했으니까. 대부분 그냥 천수답이라고 해서 물 똘똘똘 위에서 비 와서 지을 수 있는 것도 밭을 안 하고 논을 했단 말이에요. 쌀이 귀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단지 조성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위치는 어디냐면요. 뭐 가격을 좀 오픈해 주실 수 있나요? 본인 거구나. 아, 경매 진행되는 거요? 그럼 사건 번호를 불러줬어야지. 이거죠. 1억? 아니죠. 7천. 뭐 낙찰 됐는데? 6월 14일 날? 네? 네, 그 전에 올려줬었는데, 그래도 뭐 학습 분량을 위해서 공부는 해야죠. 얼마? 4명. 아, 내가 돈을 안 내니까 볼 수가 없네. 땡땡. 70%? 모르죠, 뭐. 70%에 낙찰됐잖아요. 이 금액에 낙찰됐다는 거잖아. 100%, 70%, 49%짜리였잖아요. 70%. 그걸 감안해서, 아쉽다. 받았을 건데. 네, 그죠? 네. 네. 여러분들은 전 유찰가를 썼을까요?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토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토지 쪽에 경매 관심 갖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레드 오션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173평에 1억이다. 그럼 얼마야? 50 한 얼마 정도 나왔네요. 그죠? 가지고 산 거야. 가지고 산 겁니까?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볼 것들은 뭘까? 이 도로를 쓸 수 있을지. 그죠? 도로를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제일 궁금한 게 이거지. 누가 했더니 이 도로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죠. 이거 도자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제가 과거 지도를 좀, 항공 지도 볼까요?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2010년도, 오래됐네, 이거 개발된 지가. 예. 예. 이런 건데, 뭐, 결국엔 이 땅을 도로를 하면서 이 도로는 소유권은 있대. 소유권에 처분권은 있대. 그러니까 수용이 되면 보상을 받겠지만, 사용 수익권은 인접필지의 편익에 제공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의 사용 수익권이 인접필지의 편익에 제공됐기 때문에 이 땅들이 맹지 탈출해서 지가 더 많이 받았겠죠, 돈을. 뭐, 그렇게 쉽게 해석하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없고, 대신 사용료를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용료는 거의 미미하다. 오히려 사용료 판결받는 게 좋겠죠? 딴지 안 걸겠죠? 그리고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도로기 때문에.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채인데, 예전에 이걸 왜 채용용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더 간단했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지목이 채든 뭐든, 상관없어요. 대지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용부담금 없고요. 참고로, 지목이 천이야. 전용부담금 내가 저목이 천인데 농지로 쓰고 있어. 전용부담금, 농지보존부담금 낼까요, 안 낼까요? 네? 우리, 참 위험한 발언이야. 자, 지목이 천이야. 네, 지목이 천인데, 그러면 내가 마당이 대지야. 내가 잘못해갖고 한 200평인데 집 한 20평 짓고 마당이 너무 넓어. 귀찮아. 그래서 텃밭을 만들었어. 그 농지예요? 아니잖아요. 자, 지목이 천이야. 내가 농사를 계속 졌어. 농지예요?
잡종지예요? 자, 논농사 직불금이나 밭농사 직불금을 받았으면 전용부담금 내야 되겠죠. 근거가 있잖아. 근데 내가 천으로 뭐 마당으로 쓰든 논리든 얼른 덮어온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받았다. 그걸 받았으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임대를 줬다. 농지 임대를 줬는데 나는 그냥 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논농사 직불금이나 밭농사 직불금을 타먹었어. 그러면은 이제 근거가 딱 남아서 전용부담을 내야 되는 거죠. 자, 전용부담금은 없어요. 자, 임야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미미해요. 공시지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대체 살림 저항 조성비는 이게 이제 준보전 산지겠지. 그죠? 한 6천 원 정도에 더하기 공시지가 100분의 1 곱하기 전용하는 면적이니까 얼마 안 나와요. 네. 도로 됐고.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존관리 지역이야. 자, 여주시 보존관리 지역, 그 다음에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은 해당 사항 없죠? 여기다 공장 지으면 큰일 나요. 민원 생겨요. 내가 얘기했잖아. 개발할 때는 개발 규모의 적정성. 내가 전원주택을 짓겠다. 맞죠? 여기다 갑자기 공장 짓겠다? 아니면은 반려동물 놀이터 짓겠다? 난리 나는 거죠. 민원 들어와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당연히 돼 있고요. 아까 본 것처럼. 그 다음에 주변 지역까지 좋아. 남들이 집 짓고 사니까 자기도 집 짓고 사는 거고요. 자연보전권요. 공장 설립 제한 지역. 4km 이내라는 얘기예요. 4km 이내. 한강 폐기물 치수장부터 뭐가 있겠죠. 거기서 4km 이내라는 거예요.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이고. 좋아요. 수변구역. 수변구역인데 여기가 1권역인지 2권역인지 보세요. 여주니까 2권역일 거예요, 아마. 수변구역. 수변구역이니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집 짓고 사는 거는? 그죠? 공장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 내 지역이 아닐 것 같아요. 수변구역이 아직 지정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예. 그렇게 지으시면 돼요. 그 다음 오히려 보존관리가 더 나은 거예요. 이 계획관리 지역이라 보면은 공장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들 모여서 하니까. 그리고 이제 불편하지만 여주시를 보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띄워놨는데. 시간관계상. 저번에 띄워놨는데 또 찾아. 여주시 잘 돼 있어요. 여주시 보존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친절하게 1호, 2호 다 설명해 놨잖아요. 이건 뭐예요?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령.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여주시가 반영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시행령이 우선인 거예요. 여주시 조례에 이걸 변경을 안 하는 거니까. 단독주택, 초등학교, 단독주택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근린생활시설. 암호기 뭐예요? 네? 암호. 아자노도. 나왔잖아, 또 아자노도. 아자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종교집합, 의료시설 되네. 좋네, 럭셔리하게. 한의원 같은 거 좋고. 네? 가서 침 맞으러 가는데 꼭 번화한 데 있을 필요는 없잖아. 주차하기 좋잖아. 진입도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조용히 나이가 있어서 그냥 조용한 곳에서 의료행위 하고 싶다. 한의원 같은 거 좋죠. 네, 그런 것들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꼭 한의원이 옛날에는 뚜벅이니까 한복판에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데는 고급가 한의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20% 지어서. 의료시설 되니까. 노유자 시설. 이런 것도 좋고. 강아지는 유 아니에요? 유 아니에요? 창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예. 하여튼 노유자 시설, 그 다음에 의료 시설. 근데 땅이 작아서, 근데 이쪽 지역에 좀 괜찮은 땅이 나왔다. 그럼 공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이나,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도 노유자 시설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종교 집회장,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궁금한 걸 좀 낙찰됐어요. 그러니까 경매 저 정도 되면, 그러니까 경매는 땅이 좋은 건 뭐냐면 무조건 첫 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길에 받는 게 좋아. 그러니까 첫 길에,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감정평가사는 토지에 대해서 현황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옆에 도로가 나는지,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상향될 수 있는지, 뭐 내 지역, 외 지역 그런 거 안 따져. 예? 그 사람들은 뭐 비교 방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토지를 원가 방식으로 갈 수는 없잖아. 예. 그리고 그런 거 몰라요. 예. 누가 해? 그 밑에 있는 직원이. 감정평가사가 하지도 않고,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전문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홀라.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경매는 다 받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변호사나 법무사가 경매 다 받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열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강릉시 사천면 산대원리 168-2번지. 이걸 공부할 건데, 일단 이거 경매인데 예정 물건이더라고요. 경매인데 예정 물건.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관광,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피드백을 해드렸어. 관광 휴양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다.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이므로 지정된 이유와 지정된 시점을 확인한다. 지정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된 시점은 뭐야? 일몰제가 있잖아요. 이게 뒤가 좋아. 굳이 공원을 안 해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좋지.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세부적인 계획은 얘네들이 올려져 있지, 강릉시는 올려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뭐 짧은 시간 검토를 해봤지만, 광주는 딱 있잖아요. 도면으로, 뭐, 지구 단위 계획에서 도면이 쫙 올라와 있는데, 아직 강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전화해서, 업무 시간 전이니까, 끝나고 나서 전화해서, 있다 그러면 보는 거고, 없다 그러면은 이제, 친구한테 좀 볼멘 소리 해야죠. 야, 이거 없어서 강릉 출장을 가야 되겠는데? 강릉 출장 가야죠. 뭐 적어도, 친구가 운전을 해야 되겠지? 강릉 갔는데, 그렇죠. 강릉 갔는데 회도 한 사람 먹어야 되는 거고. 네.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뭐, 아까도 저기 흥암리도 경매 물건이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산대원리 158-2번지. 좋죠, 위치는. 위치는 좋죠. 테라로사? 괜찮은데? 우리 강릉종 산대원리 구경 좀 가겠습니다, 지금. 이거야. 지금 이 땅이죠, 이 땅. 이 땅이고, 앞쪽으로도 길이 있고요. 이거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있어.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습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길이 있고. 하여튼 뭐 땅은 위치라든지 여기 위치나 지형적으로는 거의 뭐 퍼펙트 하죠. 네? 바닷가. 이정표 지났네. 펜션? 이쪽으로 가면 주문진. 영국 해수욕장 가기 전이고 사천항, 뭐 그쪽인가 봐요. 네. 네. 자, 여기에요. 로드뷰로 봤을 때는, 뭐 길도 접근성도 좋아. 네. 뭐 나머지 주변 접근성은 되게 좋고요.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땅에 대한 걸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경매, 네, 띄워놨는데. 경매 기록. 경매 기록. 이제 대법원 경매 정보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유료 정보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실 때는,
유료 정보를 보고 많은 물건을 검색할 수 있어요. 유료 정보에서는 그런 뭐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이 다 제공돼 있으니까 볼기 주기. 그런데 전체 들어가는 핵심적인 정확한 사건은 대법원 경매 정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경매 정보로 들어가시면 사건 번호 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2022 타경 32902 경매 물건 검색에서 경매 사건 검색. 여기 보시면 맨 보면은 경매 사건 검색 있잖아요. 경매 사건 치고 들어가셔서 또 적으니까 또 시연해 줘야 되겠다. 에이, 불편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쭉 찾아. 예? 강릉 지원. 삼이 902. 아, 성격 급해. 자, 됐죠?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있잖아요. 사건명,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자,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 다음에 그걸 임의 경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제 경매라고 얘기해요.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전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에 경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했지. 근데 지금은 이제 민사집행법이 생겼고 상당한 판례가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 안 해도 돼.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상당한 판례가 쌓였거든.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뭐 특별한 게 더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물건은 경매로 유입을 하든 뭐 손님이 가지고 오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사건 내역 보세요. 사건 내역, 기일 내역, 물건 송달 내역. 그 다음에 입찰 전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도 볼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전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집원 나와 있고 물건이 하나예요. 물건.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제 재판했겠지. 무슨 재판? 공유물 분할에 대한 재판을 했겠지.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에 대한 재판이 안 되니까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니들 돈으로 나눠 가져라. 땅을 찢어가질 수 있죠. 합의만 되면. 근데 합의가 안 된 거지. 이런 것들은 괜찮죠. 대부분 어떻게 자르냐는데 좋은 쪽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합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니들이 경매해서 경매할 테니까 돈으로 나눠 가져라. 그게 형식적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되는 거고요. 요것도 사건 번호도 검색해서 나갈 수 있어요. 응? 아시겠어요? 여기 유료 사이트에는, 여기는 이제 다 땡땡땡 나오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개인 정보 때문에 지금은 다 가려놨는데, 이런 거 알잖아. 교부권자, 뭐야? 네? 강릉시. 네? 강릉시예요. 교부권자. 당했어요. 응? 당했어요. 채 땡땡? 몰라. 상대방 남 땡땡? 몰라. 그렇죠. 여섯 자잖아. 뭐 이런 것들. 뭐지? 땡땡땡? 모르겠는데. 이거 이 안으로 시작하는 데에서 교부권자니까 지역일 거예요, 아마요.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기일 내역은 기일이 안 잡혔죠. 왜 기일이 안 잡혔냐면 문건 송달 내역을 이거 세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 볼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잖아요. 왜 봅니까? 권리관계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역사예요. 그 등기부등본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건 송달 내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시는 이유가, 문건 송달 내역. 그러면 신청인이 최땡땡이 접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판결이 이제 형식적 분할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기소에 보내는 거죠. 접수를 하니까. 등기 촉탁을 하죠. 경매됐다. 등기소에서 다시 등기가 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 어디 지원, 등기소 이렇게 될 거예요. 굳이 땡땡땡 안 해도 될 건데. 등기필증 제출. 다시 보내줘요.
그다음에 신청인 채땡땡 보정서 제출. 뭐 보정 명령이 나왔겠지. 응? 그다음에 집행관 김 누구가 현황조사서 제출. 이건 문건 처리 내역은 법원에 들어온 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 입장이에요. 경매 법원 입장이야. 그다음에 가압 유권자 했더니 이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내. 이것은 법원에서 보낸 것들이야. 이게 쭉 보낸단 말이야. 뭐 보정 명령 발송, 뭐 감정평가, 감정이 누구한테 감정평가하라고 하고, 집행관한테 현황조사하라고 하고, 상대방한테 개시결정 부르고 최고하고 이런 식의 절차가 쭉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동시에 9월 14일에 쫙 됐었죠. 강릉 이거 어딘지 모르겠네. 해갖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안동세무서인가? 안동세무서 모르겠다. 하여튼 뭐 그 사람 주소지. 상대방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월 14일 날 다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다시 서류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응? 들어오죠. 순차적으로. 감정평가서도 들어오고, 감정평가서 어디 있어? 여기. 11월 22일 날 기타 이 땡땡 감정평가서 제출. 서류가 다시 들어온 거죠. 응?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교부권자, 응? 우리가 뭐 채권들이 있으면 다시 그것도 다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으로. 그리고 신청인 채택 보정서 제출. 이거 뭐냐면 맨 나중에 보지만 상대방이 송달이 안 되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송달이 안 돼. 경매 결정 송달이 안 되면 경매 절차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특별법으로 옛날 IMF 때는 그걸 갖다 한시적으로 없애줬었어요. 금융권에 한해서.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 도망갔는데? 잠적했는데? 빨리빨리 끝내줘야 되잖아. 이제 그런 경우 외에는 이렇게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나 몰랐는데? 판결 자체도 의제자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어. 상대방이 나 모르세로.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결국에는 뭐예요? 상대방경 소유자 남땡땡 개시결정 정본 도달. 6월 8일 날. 언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이나 다 끝났잖아. 모든 절차는. 기일을 잡겠죠. 응? 이해 가셨어요? 네.